안녕하세요. 헝그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이번에는 로직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은데, 로직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또 로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로직을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의 생각이 바로 로직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로직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관련된 뭐 네트워크니 무슨 여러 가지 뭐 운영 체제니 뭐 이런 것들은 모든 배우는 것이 로직과 수학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 좀 더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로직이라는 것은 수학의 또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근세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집합론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근데 그 집합의 그 토대는 또 명제로 그 공리를 정의하고, 어, 수 자체는 넘버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공리로 해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리라든지 definition, 정의를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수학도 어떻게 보면 논리라는 거죠. 근데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논리라는 것이. 제가 정리한 것을 우선 읽어볼게요. 로직은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떤 방식이나 원리에 의해 발생된다는 믿음이 있다. 즉,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머릿속의 생각이란 건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의 생각은 바디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몸을 통해서 머릿속의 생각을 보여주는 효율적인 수단은 그 언어다. 그러니까 입을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뭐 쓸 수 있죠. 이런 거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언어는 이제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스피치와 라이팅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오래 보존되느냐 아니면 금방 사라지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언어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언어와 로직을 연구한 최초이며 대표적인 학자인 아리스토텔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게 된다. 그의 책 올게논을 보면 그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논리학이란 학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카테고리컬 해갖고, 이건 뭐 존재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름, 우리가 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성, 특정, 속성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뭐 인터프리테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작들을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이 유명한데, 3단 논법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다적인 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규먼트를 가지고 최초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학문에 대해서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이 그 정리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머릿속의 생각을 그 3단 논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한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거쳐서 말을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은 그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거쳐갖고 말이 나오듯이, 어떤 말을 보고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한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을 연구한 학문이 로직이고, 로직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게 그 아리스토텔인데, 아리스토텔이 그 3단 논법을 통해서 그걸 단적인 하나의 예를 보여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 연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논리학이라는 게 머릿속의 생각이고, 그 머릿속의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말로 하지만, 그 중에서 머릿속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언어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바로 아규먼트예요.
아규먼트가 뭐냐면 주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웬 아규먼트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머릿속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그게 맞냐 틀리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아규먼트 그 어떤 재판에서의 그런 주장이에요. 그것들이 되게 거기서의 그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정황 증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신의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그러죠. 근거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자다. 그러니까 그 문장 사이에 어떤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있어갖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밀접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거 다음엔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언어로 가장 알 수 있는 방식이 아규먼트인 거예요. 그 아규먼트. 그래서 논리학을 연구하면서 아규먼트가 가장 먼저 연구가 돼요.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규먼트의 그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논리학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그것이 아규먼트로 아주 집약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래서 그걸 연구를 엄청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학이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생각은 언어로 표현된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각의 과정, 리즈닝이라는 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그 생각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규멘트이다. 아규멘트를 보면 인간의 생각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의 그 실로기즘에 보면 프레미스와 콘클루전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규먼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재판을 통해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이 사실들의 관계에서 특정 주장이 밸리드한지 안 한지를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규먼트의 밸리드, 인밸리드가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됐다. 아리스토텔은 아규먼트가 포멀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폼을 통해서 밸리드하고 인밸리드하다는 걸 발견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 아리스토텔이라는 책 그 올게논에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주장은 이제 실로기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로기즘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죠. 그거 갖고서 그건 밸리드 하잖아요. 그 주장은 되게 맞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이 그런 실로기즘을 갖고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수는 죽는다. 그리고 영희는 죽는다. 미라도 죽는다.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문장을 보고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미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이건 당연하다. 이런 머릿속에 추론 과정이 이렇게 리즈닝 하는 게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보고서 이런 아규먼트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칼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칼을 가지고 그 여자를 찔렀다. 근데 그 여자가 사체로 발견됐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살인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것만 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추론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칼을 맞으면 죽는다는 그런 법칙 그런 건 숨겨져 있죠. 그게 바로 생각의 법칙이에요. 그게 인퍼런스 룰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어
그런 생각의 법칙이 밸리드하냐 인밸리드하느냐, 그리고 아리스토텔은 그걸 포멀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걸 어떤 뭐 변수를 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뭐 그 사람에 포함되는 건 뭐 철수도 있고 미도 있고 뭐 미라도 있고 윤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어떤 폼만 맞춰놓으면 그 안에 어떤 것을 껴놔도,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껴놔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맞추면 그게 밸리드하다는 것을 또 발견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이 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프로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포지셔널 로직은 중세 시대 때 스토아 학파라는 데서 이제 연구가 됐던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것이 문장들의 관계에서 이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장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거나 그런 생각의 흐름, 리즈닝이 머릿속에서 하는 그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프로지셔널 로직이라는 게 연구가 되는데, 이 학파는 프로지션, 즉 스테이트먼트가 인간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로 보았다. 프로포지션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생각의 법칙인 인퍼런스 룰이라고 봤고, 프로포지션과 인퍼런스 룰을 사용해서 아규먼트를 나타낼 수도 있었고, 어떤 프로포지션 참거짓인지 판단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철수, 영인, 민호가 3명이 모여있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철수는 영희보다 키가 크다. 영희는 민호보다 키가 크다. 어떤 사람이 민호는 철수보다 키가 크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철수가 영희보다 크고 영희가 민호보다 크다면, 철수는 민호보다 키가 크다는 건 너무도 명확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머릿속에서는 S가 P보다 크고, 그러니까 true이면, 또 P가 Q보다 큰 것이 true이면 S가 Q보다 큰 것은 true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hypothetical syllogism이라는 인퍼런스 룰인데, 하여튼간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철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거짓임을 알 수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 모든 사람을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산되면서 철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 머릿속에 명확한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법칙이고, 이러한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업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인데요. 학교에서 논리학 과목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 로직, 그냥 프리디케이트 로직하고 프로포지셔널 로직. 이 프로포지셔널 로직, 명제 로직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명제 로직을 한국에서 책을 쓴 사람이라든지 어떤 뭐 설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온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지금 비가 오니까 참이에요, true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 논리학의 기본적인 공부는 머릿속의 생각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어떤 것이 동작을 해갖고 이게 true다 false가 나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재판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증거가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실로부터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로직, 리즈닝.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온다는 문장이 참일지 거짓일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인퍼런스 룰에 의해서 그것이 참임을 밸리드한 것을 밝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참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단순히 상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것은 인퍼런스 룰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판할 때를 생각하면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려면 그런 거 논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려면 그런 문장을 두고 상식의 바탕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차라리 어떤 재판에서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고 그 사실들에 의해서 결론을 준 그런 예제를 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철수가 영기를 죽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봐라. 그 대신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나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문이 묻은 어 칼이 발견됐다. 그 칼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고 칼의 모양 칼의 모양이 어떻게 해서 상처와 일치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인퍼런스 룰은 머릿속에 있지만 만약에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이 있으면 B라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들이 있고 어떤 사실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론을 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것이 논리학의 적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그게 프로포지션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참이 되고 어떻게 해서 거짓이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논리학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그 문장을 보고 상식이 판단해서 그걸 참고짓을 말해.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제 프로포지셔널 로직이 스토아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됐지만 이 스토아과에서 연구했던 것은 아까 말했던 인퍼런스 룰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프로포지셔널 로직은 결론을 내기까지에 대해서 어떤 그 논리적으로는 어떤 문장들이 기본이 돼서 문장들이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야 되고 인퍼런스 룰에서 나왔을 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다시는 인퍼런스 룰에서 다음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렇게 연쇄적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밸리드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이걸 밝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보라해요. 그 심보라 하고서 심보라 할 때 사용되는 그 and, or, not 같은 이 것들이 하나의 연산 기호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and일 때는 어떻게 이게 양편의 프로포지션이 어떻게 연결돼 갖고 true면 true다. 그리고 false면 뭐 false다. 이런 truth 값을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산수 기호처럼 동작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발명을 했다기보다 발견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불이 한 것은 이렇게 수학을 도입한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뭐 모달 시어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되게 복잡해진 것은 다 조지 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스토아파의 포지셔널 그 문장에 대한 참고 진수 분간하고 또 인퍼런스를 통해서 아규먼트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아주 복잡한 문장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조지불이라는 사람은 문장을 우선 심보라해서 간단히 하자고 한다. 그리고 문장의 연결설 연구를 통해서 오퍼레이터로 동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되면 논리학이라는 게 산수와 매우 유사해짐을 알았다. 그 이후 논리학자들은 좀 더 수학적으로 프로포지셔널 로직을 다루게 된다. 문장이라는 것은 언어의 일종이고 언어 자체는 수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랭귀지에 대한 시어리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랭귀지에 대한 그 정의를 하게 되면서 수학적으로는 정의한다고 그러죠. 그 정의하게 되면서 이게 뭐 리커런스하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다음에 로지컬 커넥티브 수학을 봤을 때는 펑션과 같고 알지브라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밸리어블도 도입되고 여러 수학적인 연구가 수행된다. 즉 수학의 엄밀성인 논리학이 도입된 것이다. 논리학은 이제 수학의 일종이 되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책을 좀 더 읽고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대 수학에서 프로포지션을 프레게하고 이제 조지불에 의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할 것이고,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디키 로직하고 아리스토 로직은 많이 안 다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생각을 연구하는 거지, 논리학이 괜히 트루 펄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트루 펄스를 따지기 위한 그 인퍼런스 룰과 갖고 어떤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이 있다. 연쇄적으로 생각의 흐름이 작동돼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바로 로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레슨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되게 그런 걸 빼먹고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으로 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 공부의 흐름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부분만 보고서 이제 부분적 지식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응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렵기만 하고, 이거 왜 배워? 이거 도대체 왜 배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로직을 바탕으로 수학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거예요.